세상에 세상에 제목만 지금 봤을 뿐인데 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다니요. 저건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난 13일 오후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협박을 한 사람이 또 영상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함께 뭐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상반신을 탈의한 이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어머머머. 자세히 보면요. 손에 흉기가 들려 어머머머머.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니 승강기 벽을 저렇게 찍기도 하죠. 세상에 세상에. 이제 승강기 문이 잠시 후에 열리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잠시 뒤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아이고. 또다시 승강기에 탑승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짧은 지금 영상 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마 시청자분도 저희들과 같은 밤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철렁하고 손에 땀을 쥐었을 텐데 아니 저 인간은 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녔대요 지금. 이 40대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당시 해당 아파트 상황을 보면은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동이 있었다고 해요. 이 남성이 같은 동에 살고 있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 중인 세대를 찾아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점잖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상반기 탈의하고 흉기 들고 돌아다니다가 찾아간 건데 막상 찾아가니까 그 세대에는 거주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작업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공사 작업 중인 사람들을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 세대에서 공사 작업을 하시던 이 분들은 무슨 날벼락이에요. 세상에 누가 흉기를 들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냥 막 한 자야시장 와서 아이고 쟤 깜짝 놀랐지. 어쩌니까 누가 칼을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관리 사무실에 다 양해를 구하고 허락받고 저기다 써붙이고 작업을 하거든요. 경기 사장님한테 내 무역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때 그 이로 저기 안 한다고 가버렸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지금 저 몹쓸 남성이 협박하던 저 일 때문에 그 해당 공사하던 집에서 작업하시던 분들, 왜냐하면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전기 공사도 있지만 타일 공사도 있고 여러 분야의 이제 작업자분들 같이 일하시다가 지금 이종근 평론가 전기 공사 하시던 분이 나 일 못해, 나 도저히 불안해서 못해 이러고 진짜 그만두셨대요 지금. 그렇죠. 진짜 두려웠을 겁니다. 그 누구라도 상반신을 탈의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서 저렇게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작업자도 사실 그 일을 맡겠습니까? 누가 맞아요. 그 일을 맡겠습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통은 저렇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일단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못한다면 그다음에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그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원만하게 어떤 그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다짜고짜 그 전에 어떠한 그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흉기부터 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네. 작업자들 지금도 다른 어떤 분야의 작업자 되시는 분들은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인테리어 공사 해보신 분들, 특히 이제 공동주택, 이 아파트 같은 데서 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또 지나다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해당 세대는 현관문 열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공사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 몹쓸 인간 같은 사람이 흉기 들고 왔을 때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작업이 되겠어요. 자, 이 몹쓸 인간 박주희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40대 남성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 협박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한 게 아니라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저런 몹쓸 짓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혹시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저희가 가만히 안 놔뒀죠. 벌써 검거를 했겠죠. 그 이후로는 그럼 잠잠한가 보네요. 다행히. 네, 그럼요. 아. 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물론 법원의 판단도 존중돼야겠지만 지금 보세요. 저기 작업자분들은 불안감에 지금 이제나 저제나 공사하면서 뒤를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을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저희 제작진이 경찰과 통해서 질문해봤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그 몹쓸 인간이 혹시 또다시 흉기 들고 다닌다는 걸 뭐 본 사람 신고나 있었나요 했지만 일단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결국 40대 남성은 석방됐지만 아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작업자들 흉기 피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거주자 등 피해자들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 40대 남성에게는 강력 권고를 했다고 설명하는데 아직까지는 또다시 협박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추정컨대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다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니 영장 전담 판사는 고민하다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거주지나 영업장에서 벌어진 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대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와 같은 관계사 범죄와 유사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계성 범죄와 같이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판사가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해당 세대에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작업자분들만 계시지만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공사 기간 끝나면 저기 해당 세대주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가족분들은 이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경찰분들 노고가 많고 인력도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저 해당 인간, 해당 저 남성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 또 순찰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